안녕하세요. 네, 민쌤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오늘은 에이미쌤이 아니라 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건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임채열입니다. 오늘 이분이 왜 오셨냐면 저희가 그 봄 라이트 유형들이 어울리는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상이 밝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파스텔 느낌이 드는 따뜻한 색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컬러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청순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리게 느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컬러 팔레트들의 특성상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시면 컬러와 질감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봄 라이트에 어울리는 물광 메이크업을 우리 선생님께서 영혼까지 뽑아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 좀 더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토너로 피부를 한번 닦아냅니다.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피부가 물광 피부라 하기 되게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보습감만 살려줘도 사실 피부 결이 좋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은 피부 결이 좋은 만큼 피부가 아주 좀 얇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너무 스킨케어를 많이 쓰면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왜냐면은 남들에 비해서 흡수가 조금 덜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의 가지수는 조금 더 줄여주면서 제품의 보습력이 좀 더 우수한 제품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토너 발랐죠? 그리고 수분크림으로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기초는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침에는 세안할 때 가급적이면 물로만 세안하는 거 추천드려요. 세안제를 이용을 하면서 저녁에 발라놨던 그 스킨케어에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피부 보호막을 너무 과하게 씻어내고 나면 사실 피부가 물기가 마른 동시에 너무 건조해지니까 기초를 또 많이 바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기초를 적게 쓰시려면 그 방법은 꼭 지키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는 아주 심플하게 먼저 발라줍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리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들어갑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오늘 그 연출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이 피부가 좀 볼륨감이 있고 광택감이 있는, 그리고 좀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론 피부가 아주 좋고 피부가 원래 윤기가 좀 나는 피부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뭐 그런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요철을 가려주는 뭐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느낌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조금 더 윤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할 거고요. 제품 선택하는 팁은 단순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나 프라이머 앞에다가 뭐 글로우라든지 뭐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피부를 좀 윤기나게 연출을 해줘요. 실제로 피부 손등에다가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카메라에도 한번 볼까요? 네, 광택이 좀 나오나요? 네, 보시다시피 피부가 되게 좀 반질반질하죠? 이런 제품을 쓰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뭐예요? 뭐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회사든 간에 이런 제품들이 하나 두 가지씩은 좀 출시가 되거든요. 뭐 잘 알고 있는 뭐 근처에 있는 헬스앤뷰티샵을 가셔도 뭐 이런 제품들은 그냥 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팁이에요. 광택을 극대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손이 있고 이런 스펀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브러쉬가 있거든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손이요. 손? 네. 손은 딱 중간에 해당됩니다. 광택감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브러쉬 쓰는 걸 조금 더 잘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자, 오늘은 붓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붓 쓰는 방법은 단순해요. 묻혀가지고 일단 피부에다가 이렇게 덜어둡니다. 자, 이렇게 일단 넓은 면적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어느 정도 덜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물감 바르듯이 이렇게 계속 펼쳐주면요,
아무리 발라도 붓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붓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시면 브러쉬를 제가 어디를 잡았어요? 끝을 잡으셨어요. 네, 상당히 제일 앞쪽을 잡았죠. 이렇게 잡으시고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90도로 딱 세우세요. 네. 그리고 누르지 마시고 끝만 이용해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아주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거울 한번 보시면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많이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 광택이 좀 느껴지죠? 네네네네. 네. 피부를 윤기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가 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의 어떤 보습감을 이용해서 피부의 광택감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사실 펄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광택이 이 촉촉하다는 느낌보다 반짝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분감을 이용한 피부의 윤기는요. 메이크업이 너무 두꺼웠을 때는 사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좀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그 메이크업을 좀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을 하셔도 사실 이 메이크업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베이스를 발랐죠? 다음 단계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부에 좀 윤기가 나오는 제품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파운데이션도 손등위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좀 보송보송한 제형들이 있고 광택감이 좀 흐르는 제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은 제품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명칭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꼭 사용할 제품을 색상만 맞다고 덜컥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손등위에 어떤 질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붓을 이용을 할 거예요. 넓은 부위부터 먼저 발라주시고 붓끝을 이용해서 브러쉬 자국만 살짝 없애주듯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건 21호인가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지향하고 있는 표기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색인지는 호스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보다 색상을 보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저는 좀 밝은 색을 쓰면 되겠죠? 네, 일단은 제일 밝은 색을 쓰는 게 맞고요. 오늘 밝은 색 안에서도 대표적인 웜톤 컬러인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까지 발랐잖아요. 아까보다 피부가 좀 좋아진 느낌 받으시죠? 네, 확실히 윤이 막 나요. 네, 그 피부 결도 좀 더 광택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피부를 봤을 때 이마부터 턱선까지 톤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일정해진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족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내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컨실러라는 제품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컨실러는 좀 다양한 제형들이 있는데 그 제형 중에서도 조금 커버력이 너무 좋은 제품보다 수분감이 좀 많은 제형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좀 더 묻혀서 제가 사용을 할 건데요. 다른 부위에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치만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코에서부터 연결되는 볼 앞쪽이고요. 그리고 코 주변 약간 붉은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려줄 거예요. 사실 오늘 하는 메이크업 자체가 좀 윤기가 흐르는 메이크업인데 이 메이크업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단점은 커버력이 떨어져요. 그런 이제 단점을 안고 있는데 단점을 조금 더 잡아주는데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피부가 좋아 보이려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피부 톤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붉은기나 별다른 잡티 없이 그 일정하게만 나와줘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피부로 연출이 되거든요. 실제로 아마 거울을 보시면서도 저쪽보다 이쪽이 피부가 훨씬 좀 좋아 보일 거예요. 네네. 자, 저쪽도 똑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것 말고도 몇 가지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용하는 컨실러가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밀도감이 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색상을 써도 조금 더 밝게 느껴집니다. 여기를 조금 더 밝게 살려주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얼굴에 좀 더 볼륨감을 좀 더 극대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데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왜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가 뭐 지방이나 뭐 필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맞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볼륨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메이크업으로 좀 더 가능하게 만들어져요. 네. 컨실러는 파운데이션보다는 한 톤 밝은 걸 사용하면 되나요? 네, 같은 색상 계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웜톤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쓰고 쿨톤 계열의 색상을 쓴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같은 색상 계열에서 톤이 좀 더 밝은 거. 혹은 같은 색상을 써도 컨실러는 파운데이션보다 밀도감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같은 색이지만 좀 더 밝게 표현해야 되니까 너무 어둡지만 않은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피부를 좀 더 깨끗하게 살려주는 어떤 피부 표현이었다면 두 번째는 피부의 혈색을 살려주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이 블러셔라는 제품인데 그 블러셔 보통은 우리가 케이크 타입, 뭐 파우더 타입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오늘은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준비를 해봤어요. 신기한 거는 요즘 많이 쓰는 쿠션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이걸 바로 갖다 대는 것보다 손등에 한번 양을 덜어주세요. 최소 한 10번 정도 두들겨 주시면 얘네끼리 균일하게 내용물들이 이렇게 딱 묻어나서 좀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자, 살짝 미소를 지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오죠. 여기다 바로 바르느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다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끝보다 내려가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블러셔를 찍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다가 살짝 찍어주시고요. 자, 얼굴에 혈색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피부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파우더 타입, 그러니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타입들은 일단 사용하면 컬러는 컬러지만 피부의 광택감이 좀 많이 죽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오늘 같은 피부 표현을 하실 때는 이런 제형의 블러셔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실 때도 그냥 일반적인 파우더를 쓰는 것보다 이런 펄 제품을 파우더에다 약간 믹스를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아티스트만의 팁인데요. 이렇게 파우더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입히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모로 되어 있는 브러쉬 있죠.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집에 이거 있으세요? 없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시중에서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브러쉬예요. 네. 집에서 먼지 털어낼 때 쓰는 것 같은 약간 이런 형태. 실제로도 메이크업 하다가 뭐 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털어내는 용도의 브러쉬인데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이걸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걸 파우더 쓸 때 이 브러쉬를 좀 더 이용을 하세요. 이런 메이크업에서 가장 큰 핵심은요. 파우더든 파운데이션이든 두께감을 가볍게 연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 바르고 나서 이런 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바르면요 또 마찬가지로 광택이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파우더를 패스를 하느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피부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요. 물광의 단점이잖아요. 그걸 좀 더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사용을 하긴 사용을 하되 이런 형태로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 메이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파우더를 쓰는 거죠. 그냥 쓰러지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냥 털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실제로 피부에 딱 남아야 되는 양만큼만 피부에 남고 불필요한 양은 피부에 발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가 일단 먼저 완성이 됐어요. 어떠세요? 확실히 피부톤 정리도 되고요. 네. 혈색도 생기고 광도 이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메이크업을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눈화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의 형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있거든요. 일단 눈이 굉장히 크세요. 저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눈이신데 눈이 엄청 큰 눈인데 속 쌍꺼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이 들어가 있는 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쌍꺼풀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속 쌍꺼풀처럼 말려 들어가는 눈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속력이냐면요, 번지지 않고 오래 가야 되는데 눈화장이 아래만 번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도 번져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아이 베이스나 아이 프라이머 제품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오늘 메이크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아까 제가 피부 화장을 할 때도 이 눈투덩이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안 발랐어요. 여기는 좀 더 오일리한 제형이나 아니면 뭐 굳이 많이 오일리하지 않아도 피부 밑화장 제품을 너무 두텁게 바르시면요, 샤도우나 이런 것들이 지속력이 좀 짧아져요. 잘 번지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제품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파운데이션 오늘 사용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자, 먼저 눈두덩이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오늘 사용할 색상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샤도우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네. 엄청 많은 색상이 있죠. 근데 이 엄청 많은 색상 중에서 본인이 써야 되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필요한 색상은 얘랑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두 가지만 이용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사용할 때 이런 브러쉬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좀 납작한 브러쉬가 있고 좀 퍼져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퍼져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농도가 좀 가볍게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뭉쳐 있는 브러쉬를 쓰게 되면 농도가 아주 좀 진하게 연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납작한 브러쉬는요, 묻혀가지고 피부에다 바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발색이 아주 좀 진하게 나와요. 연하게 하려고 해도 연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좀 넓적한 브러쉬는 사용했을 때 발색의 정도가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자, 똑같이 피부에 발리지만 색상의 차이가 좀 있죠. 눈매는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본인한테는요. 자,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컬러 두 가지를 쓰는데 오늘은 진한 색상부터 먼저 쓸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한 색상이요. 자,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흔히 알고 있는 아이라인 위치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슬쩍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펴바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요. 속상 커플이신 분들이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샤도우를 먼저 이렇게 발랐어요. 눈을 떴을 때 살짝 드러나 보이는 그 위치까지 샤도우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밝은 색상을 쓰는데 이 밝은 색은 자,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느냐, 진한 색이 위쪽에 발라서 끝난 자리 있죠. 그 자리를 덮어서 그냥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에 진한 색을 발랐던 그 자리까지만 밝은 색상을 사용을 합니다. 자, 떠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샤도우를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가장 이제 여성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샤도우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샤도우는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상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라이너의 컬러를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컬러가 두 가지예요. 조금 짙은 브라운이 있고요, 좀 밝은 브라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짙은 브라운은요, 살짝 아래로 봐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점막, 이 눈은 점막을 좀 채워야 되는 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눈은 점막을 좀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위치는 짙은 브라운 색상. 자,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실제로 아이라인이 드러나는 이 속눈썹이 자라나는 그 뿌리 쪽이나 그 살짝 위쪽 있죠? 그 위치는 그보다 좀 더 밝은 브라운을 쓰는 게 좋아요. 라이너를 그린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반영구로 남아있는 약간 푸르스름한 흔적을 색감을 바꿔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는 조금 더 라이너하고 유사한 색상의 샤도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슬쩍 올려줍니다. 꼬리도 이때 빼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눈 한번 떠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눈매도 또렷해지지만 일단 색감 자체가 푸르스름한 느낌이 조금 더 없어지면 이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훨씬 더 예뻐져요. 네, 이렇게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저기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이걸 본인이 쉽게 하려면 거울을 이 각도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아래를 보고 계시죠? 거울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화장대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연출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이섀도우는 오늘의 분위기하고 조금 더 적합한 어울리는 색상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라이너를 조금 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깊어 보이는, 좀 그윽해 보이는 눈이라고 하죠. 그걸 과하지 않게 좀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위쪽이 다 완성이 됐어요. 네. 자, 근데 위만 완성을 하고 끝내는 것보다 오늘 메이크업 하는 이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좀 쉽게 연출하려면 이런 아이템을 좀 사용하셔도 되게 좀 좋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사용할 색상은 화이트 계열의 펜슬이에요. 화이트 펜슬. 이런 거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해보고 싶었어요. 요걸 어디다가 쓰냐면요, 아래쪽 점막 있죠. 네. 우리가 예전에 스모키 할 때 여기를 진하게 채우잖아요. 반대로 여기를 밝게 갈 거예요. 자, 위로 한번 떠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죠. 나이가 어릴 때는요, 여기에 살결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요. 애기들 보면 눈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 나이가 들면 눈빛이 뭔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단순히 흰자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눈을 감싸고 있는 이런 점막의 살결들이 다소 톤이 조금 더 탁해지기 시작해요. 여기를 밝게 살리면 눈이 좀 더 영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 더 확장이 돼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네. 뭔가 좀 땡그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럽고 귀여워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연출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여배우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뭔가 좀 본인 나이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어려 보이는 역할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메이크업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화이트 펜슬의 사용입니다. 눈을 훨씬 더 영해 보이게 연출이 가능해요. 자, 이것만으로도 눈매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데, 눈의 마무리, 최종 마무리는 마스카라예요. 자, 그래서 속눈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로 보시고요. 뷰러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바를게요. 자, 아래로 봐주세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그재그로 흔들면서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이 얼굴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단순히 눈의 형태 그리고 컬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속눈썹에 깜빡이는 느낌에서도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마스카라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좀 밝은 색상 있잖아요. 요거는 아래쪽도 같이 연결을 해서 발라주세요. 위아래 밸런스를 이렇게 좀 잡아줘야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모든 메이크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립 하나가 남았는데, 사실 이 립 컬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색상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컬러. 오늘 사용할 컬러는 바로 코랄 계열의 컬러예요. 제가 준비한 컬러를 보여드리면 이런 색상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쓰는 것보다 저는 이런 컬러를 같이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연하죠? 네. 비슷한 계열의 컬러인데 조금 더 밝은 컬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이목구비가 좀 크고 또렷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진하게 뭔가 임팩트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색감의 베리에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너무 분명하게 살리면 이것 또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하는 것만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그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립 틴트입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 그냥 바르시면 돼요.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메이크업의 핵심은요, 립 브러쉬를 쓰지 않는 거에 있어요. 얘는 그냥 바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이 립스틱이잖아요. 자, 이 립스틱을 보통 이런 립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입술에다가 쭉 사용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진해질까요? 어디가 제일 진하게 발릴까요? 처음 바르는. 테두리 부위가 가장 진하게 발려요. 가장자리가 진해지면 사실 오늘 메이크업의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좀 더 색감이 흘러가듯이 연출을 해줄 거예요. 뭐 직접 할 때는 그냥 립스틱을 바로 입술에 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샤도우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립 브러쉬를 써서 정교하게 막 예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보다 적당하게 바른 상태에서 샤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 꿀팁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끝! 자,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나 뭐 블러셔나 립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코랄 계열의 색상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같은 색을 세 가지를 다 사용했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걸 농도를 조금 더 나눠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같은 색이지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떤 한 군데 포인트가 딱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입술이죠. 그러니까 농도 조절만 잘하시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훨씬 더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처음 해보셨잖아요. 네. 7번 더 남았어요. 더 남은 거예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각 유형별 스타일별로 이렇게 정말 많은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퍼스널 컬러가 색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각각 특유의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을 또 메이크업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